얼굴이 그늘진 느낌이 확실히 나고 첫인상에 반짝한 이후로 꾸준히 빵표를 기록 중인데 연애보다는 개인 가정사 힐링 목적으로 나온 이미지입니다. 이게 더 보이프렌드의 특징이 출연자들이 사실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는 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만국 공통으로 싫어하기는 하죠. 그리고 슌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보육원에서 자란 컨셉. 근데 사연이 많지만 각자 멘탈로 승부를 보는 이러한 캐릭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느낌을 주니까 다들 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연이 굉장히 망한 케이스고 외모는 괜찮은데 지금 약한 멘탈이 약점이다. 일단은 한국계라는 게 약점이라고 잡힐 수가 없는 게 그만큼 외모가 굉장히 괜찮은 타입이에요. 근데 분량까지 다 나가버린 케이스가 되어버렸다. 태연이 지금 반등을 하려면 이 얼굴의 그늘진 모습을 좀 지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태연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에 살지만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이혼한 다음에 각종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어도 이 부정적인 아우라가 너무 뛰쳐져 나오는 바람에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이런 태연 같은 사람들 주변에 꼭 2명씩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얘기하는 거는 그 모임에 대한 신뢰이기도 한데 태연이 약간 조금 미숙해요. 이러한 미숙한 점이 확실히 보인다.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자기를 위로해달라고 하니까 또 착한 알랑은 이걸 또 위로해 줍니다. 그러니까 알랑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이렇게 좀 찡찡대는 거를 위로해 주는데 다른 곳에서 이렇게 위로받기 굉장히 힘듭니다. 위로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지금 태연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는 자신의 이상형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그냥 여기를 숙소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호감도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호감도를 이끌어내지 못하니까 방송 출연 분량도 지금 잡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태연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동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거의 카페 최저 참여 인물이기도 하죠. 뭐든지 어떠한 조직이나 공동체에 있을 때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으면은 초반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특히나 남자들 그룹 같은 경우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진화 심리학에 의해서 저 사람은 부족, 티라노사우루스 사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내일 5,000년 전에 태연의 유전자가 5,000년 전부터 내려왔겠죠. 저 사람이랑 내일은 같이 사냥 못 나가겠다. 저 사람 그냥 이 부족의 짐만 된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태연이 실제로 굉장히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그 우울한 감정이 더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의 사연이 굉장히 우울한 남자였는데 다시 한번 사람들로부터 지금 소외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더더욱 지금 더 우울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연의 우울함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맨 처음에 다이랑 붙었을 때가 있죠. 다이랑 충돌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다이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다이도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지만 태연이 그 당시에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발산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위기가 말 그대로 완전히 창 나버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알랑이 뒤늦게 수습을 막 해줬죠. 그러니까 알랑 없었으면은 정말 태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태연이랑 무조건 싸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태연이 다른 사람의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플러스 자기가 부정적으로 내뿜는 기운이 너무 강한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태연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느낌을 확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태연으로부터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태연이 특이하게 슌보다는 훨씬 더 윤택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두운 걸 보면은 이 이혼 가정 이면에 또 다른 분명 태연의 과거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업무가 힘들다든지 현재의 사회에 대한 스트레스를 못 견뎌내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도피처를 찾아오듯이 이 더 보이프렌드 촬영장을 찾으니까 실제로는 태연에게 다가가는 남자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연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싶은 사람이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태연보다 훨씬 더 좋은 다른 대체제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마지막에 후반부로 가면서 새 커플이나 숙소 데이트에서 천국도를 가게 되었는데, 태연은 처음부터도 이렇게 데이트 선택에서 굉장히 선택받지 못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장면도 없고 인터뷰 장면도 굉장히 지금 분량이 적어지면서 오히려 태연의 캐릭터는 훨씬 더 가정사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러 온 프로그램인데 과거의 가정사를 계속해서 이끌어내면은 다른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른 출연자들의 매력 포인트를 인터뷰에서 말하는 거를 잘 살펴보면은 카즈토의 경우에 미래에 대한 비전이 멋지다고 해가지고 거의 몰표를 계속 받고 있죠. 카즈토가 몰표를 받는 이유도 이 모든 남자, 더 보이프렌드에 출연한 남자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양에 대한 걱정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부모님에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러한 걱정이 있는데, 오히려 태연은 지금 그러한 걱정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플러스 알파로 과거의 걱정까지 가지고 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미래 비전을 못 말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태연을 보기에는 이 남자 진짜 엮이면은 그냥 여기에 이 부정적인 기운에 빨려 들어가겠다, 기빨린다, 그냥 나 이 사람이랑 손절 쳐야겠다, 손절 그냥 당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태연이 그걸 느끼고 마지막에 약간 눈물에 밤에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이라는 것도 무슨 연애에 대한 감정 고백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신의 과거, 가족들, 그러니까 알랑이 이 부정적인 기운을 차단하려고 소방수가 도착했는데도 부정의 불길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알랑 소방관 물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 이 부정적인 불을 잠재울 물 지금 다 썼어요. 알랑 없었으면은 진짜로 큰일 났을 캐릭터. 사실 태연이 그렇다고 해서 왜 퇴소를 안 하느냐, 다른 유사쿠처럼 왜 퇴사를 안 하느냐, 태연은 실제로는 굉장히 이러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과거의 가족사가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이 더 보이프렌드의 이 세팅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연애의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가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태연 지금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여기 지금 연애 프로그램 나와서 넷플릭스 일본 제작진들도 좀 황당했을 거예요. 이거 지금 가족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나? 태연 이 사람 캐릭터 어떻게 잡아주지? 에라 모르겠다. 그래 오은영한테 보내자. 아마 한국의 오은영 선생님 여기 지금 투입되었으면은 태연 눈물 2바가지 쏟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